안녕하십니까. 파이터 청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소득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가계소득, 즉 정확히 말하면은 2020년 이 4분기 가계 동향조사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계소득이 발표됐는데 이 가계소득 그러니까 2019년 4분기 대비해서 2020년 4분기에 가계소득이 얼만큼 증가했느냐 또는 얼만큼 줄었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통계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5분위 배율 그러니까 이제 가계소득을 하위부터 상위까지 이제 5개로 나눠 갖고 하위 20%,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위에 20%, 그 다음에 그 위에 20% 이렇게 해서 5개로 나눈 겁니다. 구간을. 그래서 구간을 나눠서 전 이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2019년 4분기 대비해서 늘었다. 이것은 이전 소득, 국가에서 이제 돈을 많이 뿌린 거죠. 특히 2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그때 2020년 4분기에 이제 줬는데 그때 이제 많이 사용을 했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뿌린 이런 이전 소득으로 인해서 이 가계 소득이 늘어서 이것은 결국 정부가 이 소득 분배를 잘해서 이 소득 격차 상위 20%하고 하위 20%의 이 소득 격차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좀 오늘 논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좀 자세히 봤습니다. 언론에 나온 데이터도 있지만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다른 결과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소득이 이상하게도, 이 고소득층의 이 4분기에 더 많이 갔습니다. 더 많이 가고 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는 더 적게 분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전 소득, 나라에서 돈을 뿌린 것이 소득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고소득층에는 더 많이 주고 저소득층에는 더 적게 줬으니까 소득 불평등을 더 악화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에 유리하도록 해석을 한 거죠. 이 자료를 보고. 참, 우리가 이제 작년에 이 선택적 정의라는 용어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총장과 박범계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죠. 사이에 이제 선택적 정의를 했는데 이 선택적 대통령이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좋게 얘기하면 이제 국민들을 호도한다. 쉽게 말하면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저는 이것을 볼 때 참 우리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는데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거래가 늘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작년에 7월 말부터 8월 초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됐지 않습니까? 그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 전세 물량이 줄고,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 5% 이상 가격을 못 올리니까 전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월세로 전환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물량이 더 늘어나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건 이제 누구나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데 이 전문가도 이 방송이다 보니까 그게 원인인데 그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살짝 넘어가고 다른 것을 이렇게 쭉 원인을 얘기하던데 정말 이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진짜 원인, 직접적인 원인, 다이렉트 원인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등 또 이 정부를 비판하면 바로 하차를 시키는 등 이렇게 하니까 이 전문가도 그 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 답을 피해서 이렇게 삭삭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조차도 나온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올바르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자기 유리한 쪽으로 얘기해서 그것을 자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요새 그 백신 얘기도 나오는데, 아니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고령층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65세 이상은 결국은 이제 맞추지 않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이 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영국에 있는 여왕이라든가 또 미국의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먼저 맞았지 않습니까? 맞고 솔선수범을 보이면서 이거 안전하다, 국민이 불안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데,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거 당연히 이럴 때 리더가 나와갖고 아니 이제 내가 먼저 맞겠다, 걱정하지 마라, 국민 여러분도 안심하고 맞으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당연한 것이 무슨 논쟁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수치가 나왔는데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그 다음에 더 한번 잘해보겠다 뭐 이렇게, 또는 이제 코로나 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것을 뭐 정부에서 이전 소득을 통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뭐 최대한 이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했지만은 이 워낙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 근로소득이 줄고 뭐 사업소득이 주는 등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다음 분기에는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근로소득이 줄고 사업소득이 줄었지만, 정부가 적극적인로 돈을 잘 풀어서 이전 소득을 잘 줘서 결국 소득 격차를 줄이는 그런 아주 좋은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참. 그런데도 이 지지율은 이 40%가 넘게 나오는 이런 현상이 과연 우리가 정말 이 이념을 떠나서 좌우를 떠나서 이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미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2020년 이 4분기 이 가계소득에 대해서 데이터를 보면서 이 제가 말씀드린 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 중앙일보에 나온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선방 지표로 확인, 이전 소득 늘어 불평등 줄었다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18일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언급하면서 경기 악화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정책으로 이전 소득이 많이 증가하여 모든 분야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40%에 이르러 위기 때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 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전 소득을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이제 많이 줘서 결국 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이 소득 불평등을 악화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니까 소득 불평등을 이제 줄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과연 정말 소득 불평등이 이전 소득으로 인해서 줄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0년 이 4분기의 가계의 소득 변화, 그러니까 2019년 4분기 대비해서 2020년 4분기에 가계소득이 얼마만큼 변화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득은 이 뭐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이 있습니다. 경상소득에는 이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비경상소득. 이 경상소득은 이제 정기적으로 나오는 소득이고, 비경상소득은 이제 불규칙적으로 이제 획득되는 그런 이제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계의 소득은 이러한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모두 합친 그런 소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가계의 소득인데 이것은 이제 가계의 이 평균적인 소득입니다. 자, 보면 전 분위, 이제 분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가계의 소득에 따라서
다섯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낮은 소득부터 높은 소득까지 다섯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1분위는 하위 20%고 5분위는 상위 2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체적인 평균은 이제 2019년 4분기 대비해서 2020년 4분기에 1.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모두 다 이제 증가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 특징적인 것은 못 사는 사람, 그러니까 1분위, 2분위보다 잘 사는 사람, 4분위, 5분위가 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가계소득이. 그러면 이제 요것만 봐도, 이 소득 증가율을 보면은, 이전 소득을 이제 많이 줬지만은, 이제 소득 전체로 봤을 때, 이 4분위, 5분위가 더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이 4분위, 5분위는 이 소득이 더 많지 않습니까? 많은 상태에서, 퍼센테지까지 더 증가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 소득 격차가 이 가계 소득에서 더 벌어졌다는 것을 요것만 봐도, 요 그래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상소득에서 대표적인 근로소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은 전체적으로 이제 0.5%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못 사는 사람 1분위, 2분위에서 더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1분위에는 마이너스 13.2% 줄었고 많이 줄었죠. 2분위에는 마이너스 5.6% 줄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분위에는 이제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5분위는 1.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위기가 이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은 주로 이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제 사업소득을 의미하겠죠.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5.1%가 줄었습니다. 자, 분위별로 보면은 1분위, 2분위, 그러니까 저 못 사는 분들은 이제 이 더 사업소득이 늘었고, 잘 사는 쪽에서 이 사업소득이 줄었습니다. 3분위는 마이너스 5.7, 4분위는 마이너스 5.1, 5분위는 마이너스 8.9% 줄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소득이 줄은 것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시간을 9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제 카페에서도 이 매장 내에 취식을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쳐갖고 이 좀 잘 사는 이 자영업, 그러니까 좀 크게 하는 이 자영업 분들의 이제 사업 소득이 많이 이제 줄게 됐던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재산소득입니다. 이 재산소득은 우리가 뭐 저축했을 때 이자 나오는 이자소득, 또는 뭐 채권을 샀을 때 받는 이자, 이런 이자소득과 얘기하고, 주식을 샀을 때 우리가 이제 배당소득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늘었습니다. 7.4% 이제 많이 늘었죠. 그리고, 1분위도 7.7% 늘었고 2분위도 32.4% 많이 늘었죠. 근데 가장 많이 늘은 게 이제 3분위입니다. 3분위가 143%가 늘었습니다. 아주 많이 늘었죠. 근데 4분위는 또 많이 줄었습니다. 54.6%가 줄었고 5분위는 이제 4.8%가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전 소득을 살펴보면은, 자, 이전 소득은 당연히 이제 전체적으로 늘었겠죠. 그래서 25.1%. 이때가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을 많이 사용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25.1%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특징적인 것은 이 잘 사는 측에서 더 많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1분위는 16.5%, 2분위는 15.9% 뿐이 안 늘었지만 4분위는 무려 45.5%, 5분위는 36.3%나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 소득으로 보면 이 잘 사는 측에 더 많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로 볼 때 더 많이 늘었는데 실제 절대값도 보면은 1분위에서는 2019년도 4분기에 약 한 63만원 정도 됐는데 2020년 4분기에는 약 73만원,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근데 5분위 가장 잘 사는 데는 약 한 40만원이었는데 54만원, 14만원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도 보면은 잘 사는 측에
더 많이 이 이전 소득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 소득을 많이 줘서 이 가계의 소득 불평등이 최소화됐다 그랬는데, 오히려 이 이전 소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이 소득 불평등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자, 다음은 이제 비경상소득입니다. 비경상소득은 이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49.1% 이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소득층에는 이제 많이 줄었고 고소득층에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분위는 마이너스 42.7, 2분위는 마이너스 10.9% 줄었습니다. 4분위는 17.8% 늘었고 5분위는 무려 74%나 크게 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증가율로 보나 절대값으로 보나 2020년 4사분기의 이전 소득은 고소득층에 더 많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전 소득으로 인해서 소득 불평등은 더 악화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거하고 정반대 얘기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선택적 해석을 할까요? 이 선택적 해석을 통해서 보궐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나를 더 지지하게, 우리 편을 더 지지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선거를 이기겠다, 이런 얘기 같은데, 우리 국민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 정부에서 대통령까지도 자꾸 나와 있는 통계 데이터를 왜곡해서 자꾸 해석을 하고 유리한 쪽만 해석해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또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거 대통령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안 믿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자료를 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 정치권들이 똑바르게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면은 그것을 이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그대로 보고 잘한 것은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받아들이고 비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